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장성호 감독님과 함께 킹 오브 킹스의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요즘 학생들도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 AI 시대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 특히 장편 애니메이션이 많이 제작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감독님? 성공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네.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데, 애니메이션은 이제 인프라 세팅부터 인력을 성장시켜서 장편을 만들 만한 체력을 확보하는 게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단순히 어떤 교육기관 하나나 무슨 사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책적 지원부터 국가 차원의 육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일단 현실적인 한계고요. 성공한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의 사례가 없다 보니까 고비용을 투자를 해서 다시 누군가 시도하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영유아물 적은 예산으로 빨리 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머천다이징하고 연계돼서 비즈니스가 좀 가능한 딱 그렇게 제한된 영역으로 지금 한계지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좀 성공 사례가 반드시 나와서 상황을 좀 개선시킬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는 또 인적 자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제작 환경 못지않게 인력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저도 이제 킹 오브 킹스를 하면서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게, 충분히 숙련된 이제 시니어급의 애니메이터들이 많지 않잖아요. 국내에서 훌륭하게 잘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디즈니 픽사에 가 계세요. 디즈니 픽사에 이제 한국인들이 꽤 많다는 건 이미 잘 아실 텐데, 그냥 뭐 수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가 아니고, 제가 직접 가서 경험한 걸로는 탁월하고 월등한 분들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고, 그쪽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한국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정말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훌륭한 인재들이 참여하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교육받으신 분들도 자리를 못 잡으면 결국 해외에서 이제 일자리를 찾으려고 또 떠나실 수밖에 없을 거고, 저희 회사 출신들도 꽤 많이 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학생 입장과 또 회사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조금, 그러니까 학생 입장으로 살짝 이제 한 51%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학생들의 원하는 지점하고 또 그렇게 못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뭐 보수 문제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또는 회사 입장에서는 숙련되지 않은 친구들을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을 주면서 일을 같이 하는 건데, 또 할 만큼 되면 또 나가버리는 이런 악순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아주 잘하는 친구들은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로 가는. 그러니까 시장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기업 하나, 교육기관 하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킹 오브 킹스 덕분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이제 애니메이션 분과의 전문위원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참여 기회가 생겼는데요.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정책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인력 형성,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인프라든 어떤 예산이든, 또 이제 인건비를 감당해야 되는 현실도 충당이 가능할 수 있게 세제 혜택이나 지원이 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두 기관이나 무슨 이제 업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저희끼리 모여서 의논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또 중요한 위치에서 또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해외에서 일도 하고, 또 그런 경험으로 비춰보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도 뭐 북미 쪽에서 텍스 리펀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태국만 하더라도 뭐 심지어 국가에서 리베이트 같은 것들도 해주고 하는데, 프랑스도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설이 일루미네이션을 프랑스에 두고 작품을 하는 이유도 그렇거든요. 미국의 메이저를 제외한 상당한 애니메이션의 제작은 대부분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데, 저희가 알아서 잘해봐 라고 하면서 왜
K 애니메이션은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성과가 없냐고 네.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맞습니다. 무리한 폭력적 언사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영화가 어려워진 부분에서도 물론 이제 10년 전에 기획을 하시고 해 오셨기 때문에 뭐 지금 OTT 상황 같은 것들을 예측하신 건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OTT를 바라보는 또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제 팬데믹 상황이 OTT의 성장을 가속화시킨 면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이제 누구나 다 모바일 들고 다니고 또 가정에서 영화를 보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네. 영상의 해상도도 올라갔고 네. 사운드 품질도 좋아졌고 극장에 굳이 갈 이유가 뭘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으니 이제 컨텐츠의 어떤 질적인 면에서 극장에 갈 만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OTT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저작권을 다 귀속시키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이 지점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우리 컨텐츠가 네. 우리의 권리 안에서 네.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네. 이제 고민을 다 같이 함께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전통적으로 좀 부가 수익이 있어 왔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예 네네. 네. 또 최근 AI 기술이 이제 뭐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저도 뭐 나노 바나나를 이용해서 2D 레이아웃을 막 하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AI에 대해서 지금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사용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또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저희도 같습니다. 지금 AI를 R&D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AI를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 당연한 네. 그렇죠. 흐름입니다. AI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도 없고 네. 거부할 이유도 없는 것 네. 같아요. 저는 AI를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가 써도 뻔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이 이렇게 사용받기는 어려울 네. 거라고 네. 봐요. 저는 AI를 사용은 하되 독창적인 영역, 네.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부여하는 결과물을 만든다면 AI를 부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저희만 해도 과거에는 팀장이 한 15명, 20명 팀을 데리고 일을 했었다면 이제 팀장이 AI를 활용함으로써 그만한 효율과 생산성을 네.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 작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는 아티스트들한테는 굉장히 재앙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크리에이터한테는 큰 도구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재봉틀이 발명되면서 한 땀 한 땀 손바느질을 하시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보호하겠다고 재봉틀을 쓰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후에 이제 패션 디자인부터 좀 더 이렇게 럭셔리한 브랜드들이 다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갔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유용한 도구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사용하되 결국은 남들과 다른 독창적인 결과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지점에 좀 포커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AI가 지금 보면은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스탠포드 논문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AI가 나옴으로 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런 논문의 그런 어떤 결과값이 그 초년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험치가 많지 경험치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형식지적인 교육만 하는. 그래서 경험치가 쌓인 분들한테는 AI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 저도 학생들한테 AI를 사용해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의 그런 어떤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이 쌓여서 어떤 안목과 판단력이 있는 분들이 네. 얼마만큼 쓸지,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결과물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이 업을 시작하는 스타터 진입하시는 학생분들은 사실은 안목을 키우는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네, 좋은 작품 많이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이런 과정들이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네. 핵심적인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을 미대를 다녔는데 제가 졸업한 학교가 실기시험을 없애는 굉장히 큰 결정을 했었죠. 그때 다들 그래도 돼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제 동기가 학과장도 하고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이 돼서 이제 물어봤어요. 1, 2학년 때는 실기 역량이 딸리니까 결과물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스킬은 하면 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스마트한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그 학습 능력들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네. 결국은 3학년, 4학년쯤 되면 굉장히 독특하고 컨셉추얼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실기업생 게 자기는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는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네, 물론 어떤 스킬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도구는 계속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발전하는 게 네. 당연한 거거든요. 결국 네, 우리가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가질 거냐 어떤 선택과 판단할 거냐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AI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향후에 또 킹 오브 킹스 이후에 또 준비하고 계시는 작품이 있으신지요? 네, 뭐 계획해 놓은 게 좀 있긴 합니다. 네. 제가 시나리오를 써놓은 것들도 있긴 한데 이제 그건 오리지널 컨텐츠다 보니까 이게 바로 해도 되나라는 좀 걱정도 좀 있고 지금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원작 베이스로 또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또 한 작품 있고요. 한 번에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지금은 동시에 여러 작품을 동시에 기획하고 시나리오 개발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걸 먼저 꺼낼지를 좀 결정을 좀 해보려고. 네.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연상호 감독님하고 영화 아카데미에서 같이 또 감독한 적이 있어가지고 얘기 나눠봤는데 1000만 관객이 되고 나서 수익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이제 여러 작품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 2-3개 정도를 지금 염두에 두시고 동시에 한번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기대되고요. 또 그런 작품 하실 때도 저희 청강대에 있지 말고 또 네, 학생들과 또 같이 협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킹 오브 킹스도 청강대가 협업해서 같이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결과여서 제가 만족도가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찾아뵙고 사실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청강대 모든 분들 참여해주신 학생 포함 또 지도해주신 교수님 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26화도 장성호 감독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청강 만화 역사 박물관 랜선 투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이병관 교수였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모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뭐 어설픈 대답을 많이 드렸을 것 같은데 알아서 걸러서 잘 소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